이상로 대표님, 이 한국에 지금 돌아가는 이 사태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를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에 간첩단 사건, 그러니까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F-35 스텔스기 도입을 반대하고 그런 활동했던 사람들이 옛날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조금 저는 이 보도를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혹시 이런 거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느 날 갑자기 기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하나원이라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 단기간 이렇게 살게 하는 그런 숙소가 있습니다. 하나원이라고. 거기에 기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일부러 초청했습니다. 뜬금없이.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국가보안법은 존치돼야 된다. 물론 고무찬양죄 부분은 좀 손을 봐야 되지만 국가보안법은 존치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자들을 하나원으로 불러 모였어요. 그리고 조그만 간첩 한 명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조그만 간첩 한 명 잡았다는 발표와 함께 그때 한 2개월 전일 겁니다. 박지원이가 하나원의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원 시설을 보여주고 국가보안법은 조치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아마도 박지원이가 문재인으로부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라고 하는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압력을 받을 그런 예감이 오니까 미리 박지원이가 선수를 친 거다. 왜냐하면 박지원이는 국가보안법을 만약에 자기가 폐지를 앞장섰다가 나중에 자기가 당할지 모르다는 매우 좀 뭐라 그럴까요, 야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미리 선수를 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간첩은 뭐 아주 조그만 피레미 하나 잡았습니다. 이번에 발표가 2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김여정이가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라 그랬더니 박지원이가 또 이번에 국회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정보위에 보고하겠다. 그래서 정보위가 열렸어요. 정보위에 가서 박지원이가 뭐라는가 하면 한미연합훈련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북한으로부터 뭐 도발이 예상된다,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의 지시를 받고 협박한 거야. 야당에서는 이게 국정원이 김여정의 하명기관이냐, 하명을 수행하는 기관이냐, 이런 비난을 했지만 그런 거 하면서 간첩단 사건이 동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 저는 뭔가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잡은 간첩은요, 그거 피렘입니다. 피렘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커다란 활동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데모한 거에 이렇게 스텔스기 도입 반대 무슨 그런 데모 하는데 데모 자금 받은 겁니다. 진짜 간첩은 김여정의 명령을 받고 한미연합훈련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진짜 간첩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간첩 잡았다, 그것이 크게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그건 피렘이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 정보위에 가서 말하면서 나 국정원이 이런 일도 하고 있잖아 라고 보여주면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70여 명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는데 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간첩을 잡은 게 아니라 글쎄 아주 피레미를 잡았다. 그리고 그거 할 때마다 박지원이는 뭔가 보다 큰 건을 국민들에게 요구하거나 자기의 입지를 밝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주 눈을 크게 부릅뜨고 이번 간첩 잡은 것도 봐야 한다. 아마도 저는 박지원이가 김여정의 하명을 받고 여한미연을 훈련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이런 일도 해, 간첩 잡는 일도 해, 보여주기 위한 수사였다. 그거는 국정원이 잡은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잡아서 검찰을 통해서 기소한 겁니다. 4명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1명은 기각됐습니다. 별로 큰 건이 아니다. 심각한 건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문재인 대통령 그 캠프에 그 사람이 그 몸을 담았었다. 박지원이 그것도 수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이는 나는 문재인 쪽도 이렇게 공격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박지원이는 그 수가 높아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지금 머릿속에 넣고 있다. 박지원이는 제 생각에 그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나는 간첩도 잡았어. 그리고 그 간첩이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있었어. 퇴임을 생각하고 있다. 매우 노예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선 복원과 관련돼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통신선 복원했다고 해서 북한의 자세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신선 복원이 아니라 폭파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그걸 복원해야 되는 겁니다. 전화선 끊어진 거 이는 거는 그거 스카치 테이프 한 4cm에서 5cm만 있으면 그거 통신소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설명하면 오케이, 그렇다면 남북연락사무소 다시 니들이 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내년 아까 우리 노성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지만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김정은은 이해가 공통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파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꾸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째 걸림돌은 무엇인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하고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트럼프는 쭈맨식 기질도 있고, 트럼프는 탑다운 방식, 자기가 결정하고 밑에 사람이 지시하는 방식의 일처리인데, 바이든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든은 바텀업, 밑에 실무자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위로 올리는 바텀업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정부의 밑에 실무자들은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제 그젠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뭘 좀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미국에서 안 된다고 즉각적으로 미국에서 반대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뭔가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과 그 다음에 저쪽 북한이 뭔가 일을 꾸밀 거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변수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속을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처럼 많이 속아왔죠. 그리고 또 북한이 어쩐다고 해서 우리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청소년 고용이 해결되고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좀 안심스러운 거는 미국이 잘 알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제가 말씀드릴 그런 부정선거 관련입니다. 예, 그 부정선거를 제가 이제 좀 이따 나가야 되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몰아서 드립니다. 황교안 대표가 특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검을 추진해라 하는 것을 지난번 대표 대선 주자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 소송이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소송이 있고 비례대표 소송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소송은 국민혁명당, 당시 기독자의 통일당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근데 이거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이거는 4.15 총선 전체를 무효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송입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니까요. 전국의 9개 지역에 증거보존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법원에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최재형 씨가 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좀 기대했어요.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거를 좀 기대했습니다. 최재형 씨, 당신은 4.15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볼 걸 기대했었는데 젊은 기자 누구도 그 점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최재형이는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를 안 했다면 그 사람 대통령감은 아닙니다. 그런 머리로 대통령 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언가. 그런데 기자들이 묻질 않았어요. 젊은 기자들이. 이 제도권에 있는 젊은 기자들이 묻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최재형이도 그 4.15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저는 이제 최재형이를 검증할 두 가지 스텝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4.15 총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최재형이가 광주를 방문할 것인가. 광주를 방문한다면 5.18 묘지를 방문할 것인가. 5.18 묘지를 방문하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누구처럼 비석을 끌어안고 울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검증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최재형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은 아주 잘된 선언이다. 그리고 제 생각엔 탄핵소추 결정문이 있는 것 같았다.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어제 기자들이 4.15 총선에서 물어보지 않은 건 대단히 유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잠시 후에 다음번 방송 주기 때문에 한 5분 후에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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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상로 대표님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국정원이 이 문재인이가 들어선 이후에 간첩을 한 명을 그것도 박근혜 정권 때 계류돼 있던 그 한 건을 갖다가 뭐 체포했다 이래가지고 있는 놈 만한 놈들이 무슨 갑자기 간첩 잡았다고 무슨 쇼를 하길래 이게 무슨 쇼인가 저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상로 대표님께서 적절히 잘 해설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간첩 잡는 신용을 하면서 국민들이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김여정이의 명령을 남쪽에 하다라는 이런 엄청난 무서운 간첩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박지원이라는 놈이 잔꾀를 부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지원이라는 놈이 기회가 있으면 그 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존속돼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지금 한 번, 두 번 까서 그걸 봐야 될 거예요. 뭔가 저자가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저자가 그 다목적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아무튼 우리 국민들은 정말 이러한 상황을 보고 정말 속된 표현으로 오장육부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이나 이 박지원이니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니 이 민주당 의원이 하는 자들이 하는 짓을 보게 되면 국민을 마치 무슨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무슨 거리에 망나니처럼 끌고 다니는데 이 우리 국민들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래도 이 8월 15일 날 거리에 안 나올 것입니까? 정말 피를 토하는 이런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상로 대표님 정말 여러 가지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9시에 방송에 계신 관계로 조금 있다가 잠시 또 가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감사드리고요.